안녕하세요. 소연나리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뮤지컬 속 등장인물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오늘도 그 답을 정신과 전문의 손승연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과의 손승연입니다. 이번 회차는 그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대표 주자죠. 콰지모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했을 때 선생님은 이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저는 콰지모도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외모와는 다른 착한 마음씨. 제 기억 속으로는 심지어 디즈니 버전이기 때문에 네. 뭔가 신나게 종을 치시고 되게 직업 만족도도 높으시고 이건 만족도가 네네네. 저는 되게 건전한 청년으로 보았고, 사랑하는 일을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을 보면은 마치 저 같더라고요. 선생님 왜 웃으시죠? 저도 직업 만족도가 높아서요. 네, 선생님 그 최근에 저 유행했던 우리 흑우 테스트를 혹시 아세요? 저는 공가사가 확실한 흑곰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긴 하지만 참 저는 특불 호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너무 이렇게 대놓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소 때 콰지모도한테 마음이 가나 했더니 그의 특징이 작은 호의에 고마워하기 시작해서 여러 번 에스메랄다를 위험에서 구해주면서 그렇죠. 심지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까지 한 캐릭터 콰지모도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콰지모도는 투불 호구가 아니라 200불 호구 정도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흑우가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호구 잡힌다는 표현을 하죠. 이 호구로 계속 잡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계속 살게 될까요? 이게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극약 처방 같은 게 있을까요? 호구라는 것은 갈등 상황이나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남들의 목소리를 먼저 맞춰주시는 사람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당장 싸울 일은 없으니까요. 호구에서 탈출을 하려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세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남들을 상처 입히려고 한다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탈호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노력을 기울여라. 네. 그게 어려운 일인지는 아는데요. 많은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부터 만족스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한번 냈다가 막 괜히 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설사 내가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의 찜찜함은 좀 덜 하실 거예요. 콰지모도로 좀 돌아가서 이 콰지모도가 애정하는 사람에게 다소 이제 호구 같아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좀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자신을 길러준 프롤로 주교에게 개처럼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노래까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충성을 다하다가 자신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준 에스메랄다가 사랑을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를 길러준 프롤로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인인 프롤로를 죽여버리죠. 밀어서 죽여버리는, 문득 이 콰지모도의 충성, 의리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충성과 배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일단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배신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상처는 그만! 충성! 네네. 의리! 이게 뭐 이 세상을 사는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의리라는 게 일방통행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해라, 무슨 상황이 바뀌어도. 사실은 내가 의리를 제공하면 그만큼 상대방도 의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만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옛날에 강조하던 그런 일방통행적인 의리가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생긴 것 같아요. 제대로 의리가 되려면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누군가가 배신당하는 일을 잘 피할 수 있겠죠. 첫째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놓겠다는 어머니와의 의리, 내가 호기롭게 얘기했네, 이게 숙제가 어려워. 그러면 의리를 지키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신을 잘 모르고 한계를 넘어선 약속을 했다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럴 땐 자기 반성이 필요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지키지 못할 의리를 애초에 생각한 게 아닌가. 역으로 말하면은 덜컥 이렇게 약속을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누군데, 나 알지, 나 믿지, 나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러는데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너무 과대평가하시지는 않는지.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의리를 바칠 상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콰지모도가
주교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를 감안하더라도 프롤로 주교가 의리를 바칠 만한 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파국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상대인가 대상인가를 점검해라. 세 번째,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의리를 바치면 내가 받을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너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조건은 안 맞을 수 있죠. 기브 앤 테이크 없이 기부만 하는 게 원래 의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게 의리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게 소신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상처만 받으면 그거 참 서럽더라고요. 10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한다고 누가 뭐 뭐라 그래. 그러면은 그때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그런 서러움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 제가 뵙다 보니까 요즘 세상의 의리는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선택해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만큼만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개념의 의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고 싶은 대상에게 이런 능동적인 의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그렇습니다. 끌려다니거나 강요받지 않는, 맞죠? 정확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필요 없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상처받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좀 더 슬기롭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대비를 하되 또 관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